안녕하세요. 치과의사 김성욱입니다. 네, 오늘 같은 이 휴일이죠. 휴일이고 날씨도 덥고 또 화창하지만 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날인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시린이의 종류와 해결법입니다. 시린이, 이가 시리면 시린 거지 뭐 시린이의 종류가 있나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어떻게 그거를 해결할 수가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궁금해 하실 수 있습니다. 어, 네, 뭐 말씀드렸던 대로 무더운 여름이 왔습니다. 굉장히 더울 거라고 올 여름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여름이 될수록 더 시원한 음료를 많이 찾게 되고 더 차가운 것들을 입안에 많이 넣게 돼요. 뭐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그렇지만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생각이 많이 나는 계절이기도 하고요. 뭐 운동하시는 분들 또 시원한 스포츠 음료 뭐 등등 탄산음료도 많이 생각나고 아이스크림 같은 것도 많이 생각나는 때입니다. 근데 이제 이가 시리면요 되게 고통스럽습니다. 차가운 걸 먹는데 이거를 제대로 먹을 수가 없을 정도로 시리고 예민하면은 그것 참 보통 괴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꽤 많은 분들이 이가 시리다는 증상으로 병원을 많이 찾아주시고 계세요. 어,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중에 한 50에서 60% 이상은 그냥 지켜보면 나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합니다. 그렇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이가 시리다는 거 저도 느껴봐서 알지만 뭐 제 전 방송을 보신 분들 혹시 아실 수도 있지만 제 전에 이제 크랙으로 인해서 치아가 굉장히 시릴 때는 뭐 냉장고에 살짝 들어갔다 나온 물만 먹어도 너무 시려서 힘들었던 기억이 지금도 선명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가 시리다는 거는 죽을 병도 아닌데 상당히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감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가 시리면 이가 시린데 그래서 시린 느낌을 받으면 병인 거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거든요. 정상적인 거, 그러니까 진짜 시린 거, 뭐 내가 먹었을 때 입안에 머금고 있었을 때 정말 너무 차갑다. 누가 봐도 차가운 거를 먹었을 때 시린 거는 당연한 감각이고 정상적인 감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얼음물에 손을 담갔습니다. 계곡물에 발을 담갔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뭐라고 여쭤보냐면 요즘 같은 때 한 7월, 8월은 모르겠지만 6월, 5월, 6월에 계곡물에 발을 담그면 정말 엄청나게 차갑습니다. 그 차가운 계곡물에 어떤 사람은 발을 담그고 들어가서 10분, 20분을 있어도 괜찮다고 하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들어가서 10초도 안 있었는데 나는 너무 차가워서 못 있겠어라고 뛰쳐나오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럼 그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병을 갖고 계신 분일까요? 라고 여쭤보면 그 누구도 병이라고 말씀은 못 하시겠죠. 어떤 분은 차가운 곳에 되게 예민하고 찬 걸 너무 싫어하는 분일 수도 있고 어떤 그 반대분은 차가운 걸 잘 견디고 차가운 걸 즐기시는 분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음, 근데 이 시리다는 느낌은 뭐냐면 그 뜨겁다고 느낀 거랑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이 감각 체계는 우리 몸의 유해한 자극에 대해서 회피를 하라. 이걸 피하라. 이건 조심해라. 라고 알려주는 경보 시스템이랑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린 증상이 너무 오래되면 아시다시피 이제 뭐 히말라야 산악인들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 보시면은 이제 추운 곳에 너무 오래 노출돼 있다 보면 손발에 동상이 온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고생하시는 경우들을 이야기를 종종 듣죠. 그런 것처럼 그런 느낌, 그런 큰일이 나기 전에 빨리 이곳을 피하라는 경보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그 시스템에 대해서 내가 경보가 울렸을 때 내가 얼마나 예민하게 반응할 것이냐에 따른 차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병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치아 같은 경우로 들어오면 우리는 치아가 뭐 그냥 돌덩어리 같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치아 속에는 엄연히 치수라는 신경과 혈관 덩어리가 들어가 있고 감각을 충분히 느끼고 있어서 차고 뜨겁고 그다음에 눌리고 흔들리고 충격받는 등의 갖가지 감각을 다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되게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무슨 예능 프로그램 같은 데서 아이스크림 빨리 먹게 해갖고 밥숟가락으로 막 아이스크림을 밀어 넣으면 사람들이 다 어디를 걱정을 하죠? 머리 아플 걸 걱정을 해요. 아, 머리 아프겠다. 실제로 경험을 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입안에 과도하게 차가운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머리가 다 아픕니다. 그 이유는 이 치아 속에 있는 신경은 우리 몸에 있는 뇌신경 어, 다섯 번째 분지인 3차 신경에서부터 분지된 신경이기 때문에 이 감각이 오롯이 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에 과부하가 걸리는 거죠. 엄청난 양의 신호가 뇌로 막 전달이 되기 때문에 머리가 아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아이스크림을 밥숟가락으로 떠먹어서 머리가 아프다? 그 사람은 두통이 있는 건가? 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시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차가운 거, 찬 것으로 유해한 자극에 대해서 시리게 느끼는 거는 정상입니다. 지극히 정상인데 마지막에 보시면 냉장고의 물과 식탁 위에 놓여있던 상온의 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냉장고에서 갓 꺼낸 물을 벌컥벌컥 들이마셨는데 이가 시려는 정상일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식탁에 한참 놓여있던 물, 뭐 가정의 온도를 한겨울이라고 해서 영하 5도 이렇게 맞춰놓지는 않으시죠. 그래서 가정의 온도, 그러니까 가정의 실온은 대략 한 20도 정도라고 생각을 했을 때 20도 정도에 있는 상온의 물을 먹었는데 이가 시리다. 혹은 좀 아픈데? 이런 느낌은 비정상일 확률이 많이 높습니다. 그럼 우리가 시리다라고 말하는 증상도 시린 거 하나 뭐 간단하게 시리다라고 하지만 여러 가지로 분석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린 양상을 볼 수 있는데 씹을 때 시리냐, 가만히 있을 때도 시리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동작 중에 시린 거냐, 아니면은 가만히 있어도 시린 거냐. 시린 부위가 있습니다. 뭐 특정 치아가 시리거나 특정 영역이 시리거나 대중 없이 막 시린 경우도 있어요. 여기도 시리고 저기도 시리고. 근데 오늘은 왼쪽이 시렸는데 오늘은 오른쪽이 시리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시린 대상이 있죠. 찬 것에 시리거나 따뜻한 것에 시리거나 심지어는 단 음식을 먹었을 때 시린 경우도 있습니다. 매우 짠 음식을 먹을 때도 시린 경우도 있고요. 신 음식 있죠. 신 음식. 신 과일 같은 거 먹었을 때 유독 치아가 시린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느낌과 정도에도 차이가 있어요. 똑같이 시리다고 해서 살짝 시린 경우도 있고 엄청 시린 것도 있고 도저히 견디지 못할 정도로 너무너무 시린 경우도 있습니다. 뭔가 이거 약간 특이하게 이게 찬물을 마시면 찬물이 치아 속으로 스며드는 느낌이 들면서 시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하나하나 따져보면서 대략의 원인을 치과 의사도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가 시려요 그런데 괜찮아요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시린지 뭐 얼만큼 시린지를 파악을 하면서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 치과 의사 선생님이 좀 더 정확하게 분석을 해주시지 않을까 싶어요. 또 지속 시간도 있습니다. 찬 게 닿았을 때 닿고 나서 찬 것이 떨어졌을 때 시린 느낌이 바로 사라진다 이런 경우도 있고요. 떨어졌는데도 계속 그 잔여 시린 증상, 잔여 통증이 나와서 계속 한동안 나를 계속 괴롭히는 경우도 있어요. 당연히 전자보다 후자 쪽이 상태가 뭔가 좋지 않은 거라는 거는 직감적으로 다 아시고 계실 겁니다. 치료실에 오셔서 저를 만나면은 보통 싫어요. 죄송합니다. 치아가 시려요라고 하시지만 이제 아까와 같은 이유로 해서 따라오는 치과 의사의 질문이 여러 가지가 됩니다. 꽤 많이 물어보게 돼요. 근데 적어도 내가 시리다, 이가 시려서 병원에 왔다. 그러면 언제, 어떻게, 얼마나 시린지 정도를 파악을 하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내가 이 시린 느낌을 받는 게 그냥 당연한 것인지 어쩌면 병에 의한 것인지를 감별할 수가 있습니다. 특정 치아가 시린 것인지 어떤 영역이 시린 건지 아니면 어딘지 파악이 안 되는데 막 여기저기 시린 건지 원인과 증상에 따라서 양상과 그 정도가 다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큰 차이가 아닐 수도 있는데 시린이의 증상의 원인과 치료법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단순히 예민한 치아가 있고요. 가벼운 잇몸 염증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엑스레이를 딱 봤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치아가 실이 돼요. 치아가 실인데 특정 영역이 시린 게 아니라 어느 날은 왼쪽 위가 시렸다가 또 어느 날은 오른쪽 아래가 시렸다가 어느 날은 또 하루 종일 괜찮다가 어떤 날은 또 전체가 다 시렸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시린 느낌을 받는다고 하십니다. 되게 시리다고 말씀하신 분들 중 한 50% 정도가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주로 찬 것에 대해서 시리다고 말씀을 하시고 다른 음식 씹을 때라든가 따뜻한 걸 드실 때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들 말씀을 하시고요. 시린 느낌과 정도는 너무 괴로워서 생활이 어려울 정도는 아니고 살짝 시린데 자꾸 거슬리는 거죠. 이게 내가 이 정도 이렇게 불편한 것 같지는 않은데 왜 자꾸 이렇게 시리지? 조금씩 시리지? 이런 느낌을 불편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속 시간 역시 길지 않고요. 이게 살짝 닿을 때만 잠시 스치고 지나가듯이 살짝 시립니다. 그런 거 있죠. 살짝 스치고 지나갔는데 괜히 신경 쓰이는 그런 것들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까요? 이때 이제 치료 방법으로는 이제 주로 스케일링을 먼저 하고 봅니다. 특히 이제 스케일링을 받으신 지가 한 적어도 4개월, 3, 4개월 이상 경과하신 분들의 경우, 칫솔질이 잘 안 되거나, 잇몸이 좀 예민하거나, 아니면 내부에 이제 오래도록 치석이 좀 쌓여서 묵은 때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묵은 때가 좀 쌓여 있는 경우에는, 이런 종류의 시린 증상을 겪으시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선은 스케일링을 해서 전체적으로 깨끗이 해드리면 시린 느낌을 덜 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 왜 내가 치석이 좀 붙어 있는데 왜 이가 시리냐? 잇몸이 나빠져야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이제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 치석이라는 거는 치아가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해요. 치석이 붙어 있다는 얘기는 내가 정말로 싫어하고 정말 곁에 두기 싫은 사람이 내 옆에 찰싹 이렇게 어깨를 맞대고 옆에 앉아서 하루 종일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떨까요? 처음에는 아우 싫어, 왜 이 사람 왜 내 옆에 가만히 이렇게 계속 붙어 있지라는 생각이 드는 정도로 신경이 쓰이다가 요게 점점 시간이 지나면은 약간 사람이 조금 미치려고 하죠. 왜 안 가 도대체. 그러면서 화가 나면서 약간 정상이 아닌 상태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아 역시도 곁에 두고 싶지 않은 치석이 계속 나에게 붙어 있으면 잇몸은 조금씩 붓고 치아는 조금씩 예민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케일링을 통해서 이렇게 치아를 예민하게 만드는 불청객들을 걷어내드리면 치아가 안정을 찾으면서 잇몸과 함께 좀 편안한 느낌을 받으시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또 하나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리다 했을 때 요거는 이제 기질적으로 치아가 좀 예민한 경우도 있어요. 그 치아 속에 있는 신경은 사람마다 좀 많은 그 감각 예민도의 차이가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충치가 좀 생겨서 안으로 그 신경 가까이로 들어오면 바로 불편함을 느끼고 시큰시큰하다, 불편하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 반면에 충치가 신경 속에 아예 들어가서 고름을 만들고 엄청난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충분한 요건을 갖췄음에도 아무것도 못 느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내 몸의 경보의 시스템은 민감도가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내가 아프다 안 아프다로 질환의 경중을 판단하시는 건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좀 예민한 치아, 되면 집에 바퀴벌레 한 마리가 들어왔는데 119에 신고를 해가지고 소방차와 구급차가 출동을 한다거나 이렇게 예민하게 하시는 경우라면 그런 것들을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고 달래주는 지각과민 처치, 즉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치아를 코팅해 드리는 거예요. 코팅을 해서 조금 옷을 입혀 드리는 거죠.
차가운 게 들어왔을 때 내 맨살에 닿으면 너무 차가우니까 옷을 입었어요. 옷을 입었는데 바람막이 하나 걸치고 한겨울에 눈몰아치는 곳에 나가면은 못 견디겠죠. 그러니까 경량 패딩 정도를 입혀드리고, 경량 패딩 갖고 안 되겠다 그랬을 때는 이제 두툼한 중량 패딩을 챙겨 드려야 되겠죠. 네, 그런 식으로 조금씩 둔감하게 해드리는 겁니다. 물론 감을 없애드리는 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이제 충치로 인해서 시릴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의심하시고 가장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원인이죠. 이 충치로 인해서 시린 느낌은 일단은 그냥 쭉 내용이 써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심상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린 느낌이 좀 시린데가 아니라 왜 이래? 내 치아 왜 이래? 내 이 왜 이래? 이런 느낌이 단박에 아주 강하게 드는 시린 증상이에요. 씹을 때도 시리고요. 가만히 있을 때도 시립니다. 이건 이제 더 심한 경우죠. 그러니까 약간 시린 것과 아픈 것의 경계를 왔다 갔다 하고 점점 심해질수록 경계가 아픈 쪽으로 건너갑니다. 나중에 진짜 심해져서 통증이 커지면 시린 느낌은 거의 사라지고 아픈 것만 남게 되죠. 요거는 조금 더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요거는 겪으시는 분도 계시고 못 겪으시는 분도 계세요. 못 겪으시는 분들은 너무 아픈 걸 못 참고 빨리 치료를 받으셔서 그런 게 있고요. 너무 예민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이런 걸 겪으시는 분들은 좀 둔감하거나 초인적인 힘으로 나는 치과가 싫어 라는 마음으로 끝까지 꿋꿋이 통증을 참아내시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안에 있는 신경 전체가 바로 다 죽어버리면 통증이 지속되다가 한동안 멈춥니다. 이제 통증을 느낄 만한 신경 자체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안 아픈데, 요거는 부가적 설명이지만 그 상태로 안 아프니까 됐겠지 하고 버티면 나중에 더 큰 통증이 찾아옵니다. 그 시린 부위는 명확합니다. 변함도 없고 계속 그 해당 치아, 해당 치아라고 하지만 실제로 내 치아에 정확히 어떤 치아의 어떤 부분이 아픈지를 눈으로 보지도 않고 치과에 대한 상식이 별로 없으신, 그러니까 치과 의사보다 적은 분들이 한 방에 캐치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 언저리가 되게 아프실 거예요. 시린 내상은요, 찬 것에 더 민감하다가 결국 뜨거운 것까지 아파오는 양상으로 간다고 보시면 되고, 시린 느낌은 이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적으로 예민한 치아는 찬 것에 처음 닿을 때 확 시리고요. 좀 적응되면 나아지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시린 것에, 찬 것에 또는 뜨거운 것에 대고 있을 때 그 시간에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해서 갑자기 통증이 확 커져서, 시린 느낌이 확 커져서 나중에는 엄청난 통증으로 느껴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괴롭죠. 지속 시간 역시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그런 통증이 오면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징 하고 울리면서 한동안 계속 아픕니다. 정신 못 차릴 정도로 아프실 수도 있어요. 이런 치료는 대부분의 충치치료, 평범한 충치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증상이 경미하고 치아 속에 있는 신경을 건드리지 않는 정도 수준이라 그러면 인네이와 같은 간단하게 충치 제거하고 떼어드리는 치료 정도로 해도 되겠지만, 범위가 넓고 신경과 굉장히 가까울 경우에는 크라운, 씌워드리는 치료죠. 씌워서 보호를 하면서 유사시에 신경치료를 동반할 수 있고, 아예 통증 자체가 이제 가만히 있어서 아프거나 찬 게 닿기만 해도 못 견디게 아픈 정도 수준이다 이러면은 대부분 이제 치아 속에 있는 신경이 충치균이 감염이 돼서 제정신이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바로 신경치료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냥 레진으로 떼어주시면 안 돼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요. 명확하게 한계가 있습니다. 만약에 레진 치료를 해달라고 하셔서 그렇게 해드리면 아마도 빠르면 그날 오후, 그날 저녁, 늦으면 며칠 뒤에 더 큰 통증으로 왜 그렇게 치료했냐고 따져 물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진 치료로 하는 거는 한계가 명확하게 있습니다. 자, 이갈이 혹은 이 악물기 후의 시린 증상인데요. 이갈이가 있으신 분들 중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일어나면 이제 아침에 일어나시면 물을 한 모금 드시는 경우가 많죠. 그게 또 몸에 좋다고도 하고,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치아가 갑자기 시릴 때가 있어요. 근데, 시린데, 어디가 시려요라고 물어보면은요. 어디가 시린지는 몰라요. 그냥 다 시려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침에 시린 경우도 있고요. 긴장 많이 됐을 때 있죠. 그럴 때 시린 경우도, 긴장이 지나가고 나서 시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 지속 시간 같은 거 보면 시린 느낌과 정도는 일단은 씹을 때도 좀 불편하고요. 못 참을 정도는 아닌데, 막 갑자기, 나는 이가 아픈 적도 없는데, 이를테면 최근에, 며칠 전에, 치과에서 정기검진이나 스케일링을 받으셨는데, 그런데 다음날 자고 일어났더니 아프다. 오늘 오후에, 갑자기 미팅 후에 갑자기 아팠다.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놀라실 수 있고요. 지속 시간은 잠시 아프고, 가만히 있을 때 아프시다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또는 이제 요거에 하나 보태자면 치과 치료를 받으셨는데 또는 받고 난 이후에 치아의 이동이라든가 약간 치아가 다른 치아보다 좀 먼저 닿아서 지속적인 자극을 받으면서 이가 아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치료를 이제 앞으로 치료 어떻게 해드리냐면은 이제 치아를 조금 쉬게 해주는 방법이 가장 좋아요. 근데 이게 내 치아가 꽉 눌려 있어서 예민해졌구나라고 자각을 하시기는 좀 쉽지는 않죠. 그래서 이제 병원을 찾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턱에 힘을 빼시는 연습을 많이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요거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건데 입술을 다무신 상태에서 턱에 힘을 이렇게 빼도 괜찮을까 싶을 정도로 힘을 빼버리시면 입이 이렇게 벌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살짝 떨어집니다. 위치아와 아래치 어금니가 약 한 2mm 정도가 살짝 떨어지는 상태에서 멎어 있어요. 이유는 우리 아래턱을 당기고 있는 씹기 근육의 두 개의 그 주 근육이 있는데 하나가 이 사랑니 옆에 우리 사각턱을 많이 이루게 되는 요 교근이 있고요. 이쪽에 여기 물었을 때 관자놀이가 불룩불룩하게 해지게 만드는 축두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근육이 엄청난 텐션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이 턱뼈 자체가 힘을 뺀다고 해서 함부로 벌어지지는 않고요. 말 그대로 우리가 입을 벌릴 때에도 근육을 이용을 해서 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씹기 근육은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2개가 다무는 거고 2개가 벌리는 거예요. 하지만 다무는 게 벌리는 힘보다 더 세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치아를 좀 쉬게 해주면 몇 시간 뒤에 회복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초등학생 때 고기를 먹은 일이 있었는데 너무 제가 그때 먹는 걸 또 좋아하고 고기를 좋아해서 너무 맛있게 그리고 너무 배부르게 많이 먹었어요. 근데 그날 고기가 좀 질겼어요. 질겨서 좀 질기긴 하네 이러면서 좀 많이 먹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물도 못 마시겠고 밥도 못 먹겠는 거예요. 이가 너무 시리고 아파서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저는 그때 어릴 때니까 치과에서도 아니죠. 그래서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오후 되니까 괜찮아졌어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갈이 또는 이 악물기 후에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스트레스성으로 낮에 악무시는 분들, 밤에 이 가는 분들 에게 간혹 나타날 수 있고요. 왜 그럼 치아가 악문 다음에 이렇게 시려지느냐라고 생각한다면 치아도 역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부에 신경과 혈관을 많이 갖고 있는 예민한 조직이기 때문에 압박이 오랜 시간 동안 계속이 되면은 혈류의 공급이 줄어들었다가 다시 오면서 굉장히 한동안 예민해지는 시기가
오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은 치경부 마모증입니다. 치경부 마모증은 경부는 목을 얘기하니까요. 여기 지금 보시는 요 치아 부분에 요 부분을 치경부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여기는 심하지는 않지만 잠깐 충치가 있고요. 여기 약간씩 파여 있죠. 일부러 심한 케이스는 안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치아를 사용하시다 보면 휘었다 펴졌다 하면서 조금씩 파여나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치아 내부에는 신경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파여나간 부분이 신경과 가까워지면서 차갑고 뜨거운 곳에 좀 예민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린 양상이 무언가 닿거나 또 찬 게 닿으면 시리다. 무언가 닿는다. 저 같은 경우도 치경부 마모증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손톱으로 긁어보면 그냥 시큰시큰해요. 시큰시큰하고 찬물이 닿으면 시리고 수돗물로 그 가글을 하는데 양치 후에 가글을 하는데 9월에서 10월 정도 이후에는 그냥 찬물로만 틀어서 가글을 하면은 너무 시리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이거 왜 시릴까? 근데 반대쪽은 안 시린데 왜 이쪽만 시릴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치과 의사가 아니던 시절에 궁금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시린 대상 말씀드렸지만 주로 찬 것이나 칫솔질 등으로 왜 시리지? 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고요. 시린 느낌과 정도는 잠깐 동안 스쳐가는 느낌입니다. 병이 아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데 여기를 닦기가 좀 힘든데 왜 이러지? 이런 정도로 넘어가지만 이것 때문에 병원을 찾아야겠다는 느낌까지는 잘 안 드시는 정도예요. 역시 지속 시간은 짧습니다. 잠시 시리고 말아요. 해결책은 치경부에 이 파여있는 치경부에 레진 같은 재료를 메어드리거나 GI라는 보험 적용되는 재료를 메어드릴 수 있습니다. 둘의 차이라고 한다면 치경부 레진은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치료라 비용이 조금 높고요. GI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 적용이 돼서 비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지속력의 경우에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GI 같은 경우는 떼어드렸을 때 레진보다 티가 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앞니라든가 잘 보이는 부분에는 그닥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고요. 근데 이게 너무 심하게 파여 있을 경우에는 이 떼우는 치료 자체가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서 아예 씌워서 보호를 해드리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냐? 파여 있을 때 안을 딱 내부를 보면 신경이 비쳐 보일 정도. 대략 한 3mm 이상 파여 있다. 이랬을 때는 3mm, 2mm 이상 파여 있다고 했을 때는 크라운을 권장드리기도 합니다. 치아 크랙이 생겨도 시립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 저도 이 왼쪽 위에 맨 끝에서 두 번째 치아에 크랙이 생긴 거를 방치를 해두다가 시린 느낌이 점점 심해져서 결국은 이제 신경치료까지 해서 씌우는 치료를 난생 처음으로 받기도 했어요. 시린 양상이 초기에는 씹을 때 이따금씩 시큰시큰하고요. 찬 것이 닿을 때마다 나중에 금이 많이 가면 후기란 얘기는 금이 많이 갔다는 얘기예요. 금이 많이 갔을 때는 시립니다. 시린 부위는 해당 치아의 어딘가예요. 어딘가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초기에는 이게 계속 시린 게 아니고 전혀 예상치 못한 시점에서 한번 확 시리고 말기 때문에 어디지 하는데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어려웠었어요. 시린 대상은 이제 뭔가 씹을 때 찬 것과 상관없이 씹을 때 시린 거다. 아니면 찬 게 들어올 때 좀 지나서 신경에 이제 직접적인 영향이 오기 시작하면 이제 찬 것에도 본격적으로 시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시린 느낌과 정도는 이제 이게 처음에 이따금씩 한번 증상이 나타날 때도 굉장히 범상치 않습니다. 이게 하고 마는 게 아니라 굉장히 깜짝 놀랄 정도로 찌릿하거나 시큰해요. 그리고 냉기가 스며들듯이 시리다.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단 음식에 시린 경우도 있습니다. 단 음식에 저 최근 몇 년째 뵙고 있는 환자분 중에 유일하게 단 음식, 초콜릿이나 젤리 이런 것들을 드실 때만 시큰시큰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때 제가 내린 처방은 뭐였냐면 그런 걸 드시지 마세요였습니다. 굉장히 성의 없게 느끼실 수도 있지만 근데 이게 왜
왜 그렇게 실일까 판단을 해봤더니 이제 우리 현대인의 식생활에서는 고농도, 고염도의 음식은 거의 드시지 않아요. 심지어는 고염도의 상징인 젓갈이라든가 뭐 김치 이런 것들도 다 요즘은 싱겁게 담그기 때문에 이렇게 여름 같은데 젓갈을 내놔도 상하죠. 원래 젓갈은 상온에 내놔도 상하지 않을 정도로 엄청 짜게 만들어서 나중에 먹을 때 희석해서 먹는데 요즘 젓갈은 그냥 담가서 한 며칠 만에 그냥 먹는 게 요즘의 젓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염도의 음식은 잘 안 드시지만 고당도의 음식은 점점점 늘어나서 엄청나게 단 음식들을 디저트로 많이 소비를 합니다. 그 중에서 그 단 음식이 치아에 쫙 달라붙어서 한동안 남아있는 대표적인 뭐 젤리, 초콜릿 이런 것들이 치아 표면에 붙어 있으면 크랙을 통해서 삼투압으로 이제 그 신경 속에 있는 물을 빨아들이는 힘을 작용을 하면서 신경이 자극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큰시큰한 느낌이 지속적으로 웅웅한 식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 금이 갔을 때의 치료는 일단은 치료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 음식을 피하는 정도로 생활이 가능하냐 이런 것도 판단을 해야 되고, 정작 그 제대로 된 치료를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크라운이 씌워드리는 치료가 1차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심할수록 신경치료를 고려하게 되고요. 치료 받아보신 분은 어느 정도 아시겠습니다만 씌워드렸다고 해서 치료 끝났습니다, 걱정 마세요가 아니고 신경치료가 필요한지의 여부를 테스트를 통해서 검증할 수도 있고, 상당수의 많은 선생님들은 어차피 이 정도의 크랙이라면 신경치료가 필요할 거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선제적으로 신경치료를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료가 될 수 있고요. 금이 가고 증상이 안 좋은데 금이 너무 많이 가서 이 두 조각으로 거의 나뉜 것 같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금이 간 게 아니고 크랙이 아니고 치아가 깨진 겁니다. 쪼개진 거예요. 최악의 경우 발치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치주 질환이 생겨도, 잇몸병이 생겨도 시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시린 양상은 충치랑 좀 비슷해요. 근데 이 사진을 보면 아시다시피, 지금 배경의 사진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잇몸 상태가 좀 말이 아니죠. 이렇게 보면 잇몸 뿌리가 좀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시린 부위는 이제 해당 치아의 주변이나 잇몸 염증 영역인데 이제 두 가지 원인이 있어요. 이제 그냥 좀 예민한 경우는 잇몸병이 생겨서 잇몸이 많이 내려가고 올라가면은 잇몸 뿌리가 많이 노출이 되잖아요. 뿌리는 우리가 이제 눈을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치아의 머리 부분, 치관이라 그러죠. 이 부분보다 한꺼풀 좀 얇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방어막이 치아가 그 부분이 더 예민해요. 기본적으로 예민한 곳이 나와 있으니까 참게 들어가면 시리고 바람 불어도 시리고 그런 건 있을 수 있습니다. 시린 대상은 뭐 이제 아까 지금 예민해진 경우는 찬 곳에 시릴 수 있고요. 심한 경우에는 자발통, 즉 신경에 염증이 생긴 거죠. 이런 경우는 또 왜 그러냐면은 신경이 잇몸 속으로 염증이 좀 진행이 되고 치아의 뿌리가 염증을 일으키는 세균들과 염증들에 많이 노출이 되면 이 치아 뿌리 쪽은 아까 얇다고 말씀드렸죠. 이 속에 있는 상아질이 신경과 연결되어 있는 미세소관에 엄청 많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잘 방어를 하다가 운 좋은 세균들이 거기를 뚫고 미세소관을 타고 들어가서 신경 내부에 도착을 하면 거기서 번식을 시작하게 되고, 공격을 하게 되면 이제 굉장히 통증이, 자발통이 충치세균이 들어온 것처럼 통증이 오게 되는 거죠. 네, 시린 느낌과 정도는 충치 역시 비슷합니다. 닿을수록 너무너무 아파오는 정도예요. 막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아프시다고 해요. 지속시간 역시 굉장히 깁니다. 떨어져도 계속 시리고 아픈 정도로 진화를 하게 돼요. 한마디로 그냥 막 너무 힘들어요. 치료법은 이제 잇몸병이 다행히 그렇게 많이 심하지는 않아서 신경치료와 잇몸치료를 동반해서 크라운을 해줬을 경우에 상당히 경과가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잇몸병을 동반한 경우에는 이렇게 치료를 해드렸다고 해서 마냥 건강하게 오래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 조금 무리가 있고요. 그 이후에 많이 좋아졌다면 그 이후에 철저한 관리와 초기 치료를 통해서 수명 연장을 하셔야 되는 점은 좀 있고요. 만약에 흔들림이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 이 치아가 이게 흔들린다는 얘기는 병이 있어서 흔들린다기보다는 그 병으로 인해서 혹은 뭐 다른 원인으로 인해서 잇몸뼈가 없어졌기 때문에 잇몸뼈가 치아를 제대로 잡지 못해서 흔들리는 거니까 그 치료를 하더라도 이 치아는 계속 흔들릴 것 같다. 그런 경우에는 발치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내용을 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항목이 있죠. 단순 예민한 가벼운 잇몸염증 이런 경우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충치로 인한 시린 증상이 좀 꽤 있고요. 이갈이나 잠시 동안에 또는 단기간에 이 약물기로 인해서 치아가 시려지는 경우가 있고 치경부 마모증으로 인해서 예민해지면서 시린 경우가 있고요. 치아에 크랙이 많이 생기면서 시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렸죠. 잇몸병, 치주 질환이 심해지면서 치아 뿌리에 예민함이 찾아오면서 시려지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이거 보시고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 시린 증상이 있을 때 가정에서 진찰을 해보시고 치과 의사한테 이렇게 치료해 주세요라고 말씀드리라는 게 아니고 이거는 병원에 가보지 않아도 되는 정상적인 예민함이다. 혹은 이거는 병원 가봐야겠구나 라는 범상치 않은데 라는 느낌 정도는 구분하시고 후자였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빨리 치과에 가셔서 더 심해지기 전에 빨리 치료를 받으시는 게 고생도 덜하고 비용도 절약하는 길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도 있어요. 좀 특수한 케이스라서 제가 넣지는 않았는데 치아 부식에 의한 시린 증상이 있습니다.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재질의 대부분은 미네랄 또는 돌 같은 성분이죠. 이 돌 같은 성분은 잘 아시다시피 뭐 산성이 심한 그런 액체에 자꾸 닿으면 부식이 되는 경향이 있죠. 뭐 예전에 뭐 콜라가 몸에 좋지 않아요. 뭐 이런 거에서 뭐 어릴 적에 본 기억이 나는데 치아를 발거된 치아를 콜라 속에 넣고 하루인가 이틀을 넣어뒀더니 꺼내 보니까 말랑말랑해져 있더라. 이게 탈회가 되는 건데 치아 속에 치아라는 이 구조는 단순히 돌은 아니고 콜라겐 파이버들이 철근 콘크리트처럼 미네랄 입자들을 움켜쥐고 있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콜라겐 파이버를 빼고 이 미네랄 성분들을 콜라가 녹여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뭐 달걀도 말랑말랑해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 흔하지는 않지만 이제 뭐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탄산음료 같은 거 과도하게 섭취를 하시거나 아니면 신과일을 너무 좋아해서 뭐 오렌지, 뭐 파인애플 이런 거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막 너무 많이 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루에 귤을 뭐 열 몇 개씩 드시고 이거를 거의 매일같이 드시고 뭐 이렇게 하고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이제 저도 고쳐야 되는 부분인데 야식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역류성 식도염에 잘 걸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또는 이제 다른 스트레스성 역류성 식도염 이런 것들 있으신 분들 또는 거식증에서 이제 무서운 거는 식사를 안 하시는 게 아니고 이제 드시고 토하시는 분들이 있죠. 구토를 많이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되는데 이 치아의 구조를 이렇게 보시면은 또 이 앞면보다는 이 뒷정면이 조금 얇아요. 단단한 갑오층이 좀 얇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토를 하시거나 이 음식을 드시면 되게 치아의 겉면보다는 안쪽 면에 더 많이 산이 닿죠. 그러니까 더 안쪽이 빨리 닿아서 이런 모양이 생길 수 있어요. 이거 보시면은 색깔 자체가 아예 다르죠. 이렇게 여기 비쳐 보이는 거는 신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하얀 층이 범랑질이라는 가장 단단한 층인데 이 층이 다 사라지고 나서 이 진한 상아질이 많이 노출이 돼 버리면 이 상아질은 범랑질보다 약하기 때문에 똑같이 씹고 드셨는데 마모도가 훨씬 빠릅니다. 그러면서 더 신경에 가까워지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고요. 그러면서
점점 더 시려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일단 시린이 치약이 효과가 좋을 수 있고요. 지각과민 처치 등으로 조금 코팅을 해서 둔감하게 해드릴 필요성도 있지만 너무 심한 경우에는 이제 가장 심한 치아를 몇 개 골라서라도 신경치료를 진행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뭐 그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역류성 식도염의 원인이나 아니면은 탄산음료 같은 걸 많이 드시는 식습관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게 가장 우선이 되겠죠. 자, 그럼 시린이 치약은 소용이 없냐? 광고 많이 하죠. 요 회사 제품도 있고, 네, 외국산 제품도 있고, 국내산 제품도 있고, 그렇습니다. 효과가 소용이 없냐? 그러면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주로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치아의 구조상 범랑질과 상아질이 있는데, 상아질이라는 구조는 이 범랑질 안쪽에 있는 구조로서 강도는 범랑질보다 좀 떨어지지만 속에 있는 신경과 미세소관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치약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인체에 무해한 입자들이 좀 더 퍼져서 이 상하세관을 좀 막아들이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조금 거기로 직통으로 전달되는 자극 요소들을 좀 막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실제로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질환에 의한 시린 증상에는 전혀 효과가 없어요. 질환에 의한 거는 상하세관에 의한 시린 증상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다른 질환, 다른 원인이기 때문에 거기에 아무리 쓰신다고 해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충치가 생겼거나 또는 잇몸병이 생겨갖고 엄청나게 시리고 아픈데 거기에다 대고 시린이 치약을 막 쓴다고 해서 나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단순하게 예민하신 치아나 경미한 치경보, 또는 치연 퇴축, 잇몸이 내려가는 거죠. 이런 걸로 인해서 시린 증상이 나타났을 때 완화 효과가 있다. 완벽한 치료라기보다는 조금 둔감하게 해드릴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시린 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그냥 단순히 이가 시려요, 시리네요 하면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까 이렇게 떠나서 좀 종류별로 한번 나눠보고 구분을 해서 요게 내가 가정에서 좀 조심하면 되겠구나, 아니면은 빨리 치과에 가서 진찰을 받고 치료를 받아야겠구나 한번 좀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지방선거 날인데요. 소중한 권리 잘 행사하시기를 빌겠고요. 저는 치과의사 김성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